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입시 상담반 윤여정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고민을 가진 신청자가 왔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아이고, 어머님이시구나.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아셀 학생 엄마 이진실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우리 아세리는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오늘 오셨을까요? 아세리가 사실은 학교 밖 아이거든요. 필리핀에 있는 WCS라는 국제학교를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다가 네. 저희가 사정상 좀 내려놓게 되고 네. 갑자기 이제 검정고시를 보게 돼서 정시로 아. 시험을 보게 됐어요. 필리핀 국제학교를 오프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가 또 교회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다닌 걸까요? 작년 8월까지 저희가 그때가 네. 나이가 17살이었죠. 아들이 고려대 심리학과를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사실 고대 시작을 심리? 조금 네. 너무 늦게 해서 그렇죠. 거기를 가려면 어느 정도 맞아야 하고 고려대 아니더라도 다른 인서울 할 수 있는 심리학과에 가려면 몇 등급 정도를 점수를 맞아야 할지 너무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시와 다르게 정시는 좀 심플하고 검정고시라서 받는 제약은 내신이 산출되는 서울대와 고대 요번에 신설되는 두 개 학교의 그 전형 빼고는 없기 때문에 검정고시여서 불리하거나 이런 게 실은 거의 없는 게 정시거든요. 네네. 근데 하필 가고 싶은 게 고대, 그것도 심리. 네. 하하하. 아셀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자기소개부터 좀 네.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윤아셀 학생이라고 합니다. 아세리가 고대 심리학과를 가려고 한다.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게 어머님의 고민이셨고 아세리의 고민은? 저도 동일하게 어느 정도 선으로 성적을 맞으면 갈 수 있는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아, 독학.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그냥 딱 정시 파이터야? 지원은 안 했니 그래서? 지원도 했어요. 서강대 학종 기회균형 사회과학부고요. 성균관대도 기회균형 사회과학 계열. 연세대학교는 국제형이라고 그 검정고시 그리고 해외고를 위한 언더우드 학부에 인문사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넣었고 고려대학교는 고른기회랑 계열 적합 하나씩 넣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도 기회균형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그러면 지금 기회균형이 되는 친구인 네. 거예요? 네, 기초생활. 아. 네네네. 제가 또 많이 아팠어가지고 어머님이요? 네, 유육종이라는 희귀병에 걸려서 네. 네,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아.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를 쓰더라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준비했었던 건 정시. 수능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건 언제부터? 수능 공부는 본격적으로 올해 2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한 이후로 중3, 고1 그리고 이번 연도 고2까지 시간 동안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를 않았거든요. 아까도 물어보기는 했지만 일지망 또는 학과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인서울 심리학과를 목표로 인서울 심리학과. 그 중에서도 고려대 심리학과가 전문성이 높다고 들었고 그래서 고려대 심리학과로 특정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인서울 심리학과야. 그러면 일단은 심리학과를 가려고 하는 건 다른 학문보다는 학문적 호기심이 네. 조금 더 크다. 일단은 취업을 떠나서 심리학이라는 자체를 좀 공부하고 그다음에 심리학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네네. 중2 이후로는 학교 밖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튼 입시 정보가 적고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들은 입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아세리가 들은 입시 정보는 자기가 찾아본 정보. 그래서 아마도 그냥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맞아요. 심리학과. 다른 과보단 나는 심리학과가 괜찮은 것 같아. 딱 이렇게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문과는 특히나 이과보다는 학부의 전공이 그대로 살려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학교를 높이고 과를 낮춰서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복전을 하든 아니면 대학원에서 뭔가 조금 더 깊게 가든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는 하거든. 근데 아세리가 그것까지 고민해 보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네네. 그것도 괜찮니?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할 수만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범위가 넓혀지기는 해요. 2월부터 했으면 혹시 육모 받니? 제가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신청 기간이 4월 달에 있더라고요. 맞아. 신청 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못했어요. 아, 그러면 육모는 못 받고 네. 그러면 구모는? 구모는 받습니다. 아, 올해 본 처음이자 마지막 모의고사야? 네. 이거 한 번 보고 수능 보는 거야? 네. 야,
지금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는 아직 9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오진 않아서 대충 가채점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아세리가 국어는 화작이에요. 네. 82점. 요거는 백분위가 대략 87에 3 정도가 현재 나올 거고 그다음에 수학이 아무래도 본인이 가장 기초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고1 거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수능 개념까지 올라오기가 조금 빡빡했었던 시간, 그지? 그래서 현재 43점. 그래서 백분위 42에 5 등급이고 영어는 82에 2. 그 다음에 생유는 39, 윤사는 40. 그치, 둘 다 대략 88에서 89의 2 정도 등급의 상황.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수학이 좀 많이 낮아요. 우리가 이제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천대, 한성대, 서경대, 삼역대 라인은 탐구 하나만 반영하는 학교는 있어도 수학을 빼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이 친구는 탐구를 하나만 반영하는 학교는 오히려 더 불리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탐구를 2개 다 쓰면서 수학을 빼는 게 가장 최고의 선택지인데 현재로서는 남학생은 그런 선택지가 수원대 아래로 내려가면 정말 많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는 거지. 왜냐면 국어, 영어, 탐구가 2월 달부터 준비한 것 치고는 매우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수학의 발목이 딱 잡아져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평균이 71.33 정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대까지는 현재 성적으로는 상향이다. 요렇게 일단 지금 봐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9월 모의고사 때까지가 진도를 다 뺐어요. 고3 거까지. 지금 문제를 엄청 풀고 있거든요. 맞아요. 국어나 영어나 탐탐으로는 건동홍을 가기에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점은 수학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많이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수학을 어느 정도 올려야 한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라인을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어머님이 말씀하셨듯이 9월 모의고사에서야 비로소 수능 개념까지 겨우 돌리고 본 시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 기준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공부를 좀 어떻게 했는지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라인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방법은 학원이야, 과외야, 인강이야, 뭐야? 지금까지 100%다 인강으로 해왔고요. 과외는 최근에 와서 수학 과외를 인재 개념을 끝냈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 이후부터 하고 있어요. 학원도 안 가고 혼자 이제 독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순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 나와? 하루 평균 기본으로 10시간 다 넘겨요. 그리고 17시간이 된 적도 있어요. 지금 아셀리의 일주일 공부 시간표를 보면 어머니 5시에서 6시 사이에 기상하고 밥 먹고 세면하고 다 준비 끝내고 6시부터 공부를 해요. 밥 먹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점심 12시에서 먹고 그 다음에 저녁 6시에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공부해요. 언제까지 하냐면 12시까지. 계획이 이렇게 빡빡하게 지금 돼 있거든. 딱 휴식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거 빼고는 딱 점심 먹는 1시간 저녁 먹는 1시간을 빼고 6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시간표야? 하고 있는 거니 이대로 할 수가 있어? 네. 진짜? 어머님이 보시면서도 제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얘가 이걸 해내네요, 어머니? 자기가 목표한 바에 의해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남편하고도 얘기했지만 생각을 못 했었어요. 헐 참나 이 저는 사람 그냥 그렇게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맞아 이렇게 해 이렇게 끝까지 해야 되는 거야? 네. 다 이렇게 한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라. 네. 너만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 전에 썼던 플래너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아세리가 보내줬어요. 제가 플래너를 작성을 잘 하지 못했어요. 되게 대충 작성을 하고 그냥 시작을 했던 거라 대충 수준은 아닌데 그래요. 이게 대충이면 어떡하지? 나름 되게 잘 쓰는데? 지금 아세리는 되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튼 주 단위, 월 단위 계획도 있고 양으로 잡는 것도 있고 매일매일 하는 것도 꼼꼼하게 쓰는 편이에요. 확실히 공부량이 많아요.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사탐을 매일매일 골고루 해요. 이거는 장점. 보통 수학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대개의 친구들은 다른 과목의 공부량을 확 줄이고 수학만 올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비정상적으로 수학을 올리거든? 근데 아세리는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 기특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해요. 그래도 올해 수능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이렇게 가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학교 라인을 잡아줘야 될지 솔직히 선생님도 조금 난감하기는 한데 일단 9월 모의고사로 봤을 때 올해의 입시 전략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수학은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패턴에서 수학을 더 늘리는 건 반대야. 지금 그 계획표의 시간표대로 하는 것을 일단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다 보면 일단은 수학이 더디 올라가더라도 국어, 영어, 탐탐은 이거 이상이거나 이거는 최소한 나오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수학이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서영고를 너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의 평균은 71.33이야. 서영고에 최소 어문 계열이라도 쓰려고 한다면 93.6 이상의 백분위 평균이 필요해.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서성안을 쓰는 것도 거의 92.6 이상의 백분위가 필요해. 중경외시하고 건국대 이상을 쓰려면 최소 90 이상의 백분위 평균이 필요해. 이건 좀 많이 부족하지.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선생님은 올해의 수능으로는 이거를 어떻게든 4 초반까지만 올려라. 국어, 영어, 탐구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조건 정도만 잡힌다면 일단 아주대 심리는 가능해. 국송세단에 너가 원하지 않은 어문 계열을 가는 것보다는 아주대 심리를 가는 게 더 낫다라고 선생님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이 4등급이 나오면 백분위와 무관하게 카대 사회과학 계열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건동공속 이상을 갈 게 아니라면 심리를 가라. 그리고 심리 중에서도 일단 병원이 있고 심리에 대해서는 워낙 정평이 나 있는 학교를 가는 게 낫다. 대신에 과와 무관하게 내가 중경외시 건 이상을 가고 싶으려면 최소 백분위 평균이 90 이상은 나와줘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사실 이번에 대학을 바로 가고 싶었던 것도 이걸 1년 더 하는 거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가고 싶었던 거거든요. 제가 이제 수능 준비를 한다, 고려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많이 말을 하고 다녀서 사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좀 많이 알게 됐거든요. 이번 연도에는. 보통 친구들의 공부하는 플래너나 시험지나 그다음에 시간표를 보면 문제점이 되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세리는 그런 건 없어요. 네, 충분해요. 충분한데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이 친구도 지금 2월부터 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포기하지 않고 한다면 올해 4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 이상 나오면 연락하자. 그래서 솔루션은 없어. 바꿔야 될 게 없다는 뜻이야. 수능 때까지 지치지 않고 가봐. 다만 아세리만큼 이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보통의 대부분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훨씬 더 많은 수는 고1 또는 고2 때 내신이 안 나와서 나는 어차피 수시로 어디 가기는 어려워. 그러면 나는 정시 파이터인데 그러면 학교를 다닐 필요가 있어? 그러면 나 자퇴할래. 라고 하고 검정고시를 치르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나 부모님들한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검정고시를 해서 핑크빛 미래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수가 그걸 하지 않아. 남들이 안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앞에 있는 것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데 학교를 그만두고 오롯이 공부를 한다? 저는 그거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때려치고 검정고시 보고 온 친구들 중에 아직까지 잘 된 애는 본 적이 없어. 그런 친구들은 저는 아직 경험치가 없어요. 제발 지금 현재 고1, 고2 친구들 중에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르고 정시를 준비하겠다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일단 체크리스트 첫 번째.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신을 받는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 최소한 검정고시 자퇴하기 전에 한두 달은 미리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 정말 내가 그 패턴대로 공부할 수 있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디서도 터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입시 상담반 빨리 문을 두드리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뭘까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었던 그런 입시 고민들을 오늘 해결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실질적인 그런 저희들의 위치나 또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 그리고 공부하는 습관까지 너무 자세히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남은 60일 화이팅! 화이팅!